그다는 희망사항을 제시하면 모르지만 정치권한테 모든 공을 자기가 결정해야 할 내용까지 다 똥꼬를 던져놓고 거기서 결정을 나간다면은 과연 정치권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아니 고용신이라고. 종북 간첩의 앞제비고 TV조선 간첩단에 저기 고용된 아 자리. 이게 TV조선이군요. 그런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까지 국회에서 오히려 모든 게 지금 국회를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욕을 먹고 오히려 촛불 민심이 국회로 향하도록 태극기 민심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비박이 새누리당의 비박이나 야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 이런 또 탄핵이든 이런 것들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당 역시도 지금 입장을 아니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이 국회를 지금 다 하고 당원 있는데 일정을 논의 중이긴 하다. 그렇지만 퇴진 발언과 별개로 탄핵은 계속 진행하겠다. 자, 민주당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오늘 3차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와 모든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국회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두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탄핵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회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해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했지 않습니까? 공을 넘겼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총리에게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를 가지고 또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놈들아. 말을 또 만들어가고 있군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백기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추천 이 부분을 야당이 받아들였다면은 그렇죠. 어떻게 될까 좀 재밌는 그런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마찬가지로 그걸 거기다 차놓고 있는 지금 자식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TV조선이 간첩 새끼들이 또 말을 만들어. 지금도 따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사임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뭘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성. 그렇죠. 자기가 퇴임 후에 또 재임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을 받게 되면 역사상 최초의 탄핵받은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진행했던 재임기한 모든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구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업적이 있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을 어떤 형태든지 좀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게 뭐냐? 그럼 왜 이분은 말을 잘하시네요. 그래도 얘기를 했을 것인가? 그렇게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 이런 레토릭을 왜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어제 바로 소위 친박 중진들이 이야기를 해서 퇴진에 대한 요구를 청와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눈가에 눈물이 다 고이신 거 보세요. 집회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여기에 따르면 정치권에 대한 패닉 현상이 서서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촛불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증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럼 이 시기에서 탄핵에 대한 절차를 정당성을 가지고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3차 국민 다발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하야하겠습니다. 아니면 탄핵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한단 말이죠. 못하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결속성을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친박을 매개해서 친박이 어제 그러한 것은 그 역시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비박 진영과 중간지대에 있는 일부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에게 탄핵보다는 결국에 역사적 책임조차도 우리가 져야 되는데 탄핵보다는 자전퇴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것이고 또 정치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이거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탄핵을 실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이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화면으로 2분 아래서 보여드립니다만 왼쪽은 새누리당 당사,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입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을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비공개를 정정당당하게 하지? 핵심 의원이 저희 취재 기자와 나눈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친박계 핵심 의원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이 시국에 탄핵을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지.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대선 날짜만 잡으면 나머진 역순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날짜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국회가 앞으로 총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국회가 하면 되죠.
친박계 핵심 의원입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친박계의 대체적인 기류가 이렇게 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안정을 위해서만 하신대잖아요.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대통령이 저는 지금도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검찰 조사를 안 받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있어도 안 받는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건 받지 말아야지. 간첩이 아니라 간첩 김남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놈 자식아, 김수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새끼한테 검찰 조사를 받아 이 역적 같은 놈의 새끼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야 말고 하야도 사실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저 이야기하는 새끼가 간첩 같은 생긴 새끼가 왜 수염은 왜 저렇게 길러가지고 일본 사람 같이 일본 놈 같이 떼놈 같이 저렇게 길러갖고 이놈 새끼. 있지 않습니까? 5천만의 촛불을 들어도 하야 안 할 거다. 지금 저는 대통령이 제가 그 안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를 익히는데 그렇다면 지 생각이지. 갖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해가지고 대통령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기를 단축. TV 조선이 다 간첩 종북 새끼들만 저기다 갖다 앉혀요. 저 뒤에 있네요. 저기 뒤에. 뜻을 정면으로 누구지? 그 실장인가 그 사표냈던 사람. 최재경. 네, 최재경 저 뒤에 서 있네요. 민정수석. 대한민국이 저는 왜 이게 화가 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연착륙 국민들한테 충격을 덜 주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좀 부드럽게 이 질서 있는 태진을 원하는 건데 지금 저렇게 친박 의원들이 말씀하시면요 또다시 국민들은 추위에 고생하시고요. 또 하나 법적 절차에 남는 게 아까 역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탄핵을 말씀하냐면요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뭐가 남아야지 그 다음에 이런 잘못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걸려도 아니 국회 결정에 따라 퇴진한다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 TV 조선 저걸 아주 진성을 하는 사람 저거. 진성호 저 새끼도 함께 이 역적 간첩 새끼들이 지금 퇴진한다는 것은 무슨 법을 검찰에 가서 법을 말도 잘 안 나오네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진행해라. 그럼 내가 따르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은 무슨 검찰에 가서 받아라. 대통령이 본인이 사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사임 안 하겠다는 거야. 사임 안 하겠다는 걸 왜 사임하게 만드냐고. 만들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탄핵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처음에 딱 듣더니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신박 모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 막 흥분하셨잖아요. 가슴이 짠하죠. 지금 대통령 모습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진짜 눈물이 다 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국회에 던진 거 아니에요? 던져놓고 왜 저런 모습을 할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 자존심도 없앤다는 건데. 어떤 수요?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일종에 보면은 아까 진 의원이 무슨 말씀했냐면 이게 굉장히 법률가들이 굉장히 입을 손을 댄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른바 법률가들이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것은 뭐냐니까 정무적 판단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목은. 정무적인 게 뭡니까? 정무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정무적이라 얘기했는데 얼마나 눈물 결여되어 나겠어요.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탄핵과 특검과 국정조사 물타기 하려다가 실패해요. 실패하는 가운데 어쨌든 탄핵, 특검 막 진행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탄핵 소추 의결돼서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보면 탄핵 소추 과정이 거치면서 대통령 내려오면 대통령 나는 18년 동안 이렇게 해서 노력해 왔을 뿐이고 나는 아무 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잘 하겠다고 지난 11월 8일 국회에 가서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총리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안 했잖아. 그렇죠. 그건 사실이지.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의총 중인데요. 탄핵 소추안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민 아주 무조건 하여튼 안 하는 못되게 만드는 방. 추미애 대표의 입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서명을 해줘요. 서명을 해주고 비밀 투표에 나서서는 반대하면 돼요. 내일 발의하고 금요일에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탄핵 소추안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잠시 뒤 무슨 징역 최소 10년이래요. 무기징역으로 대통령이. 무사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태경. 저 간첩 새끼가 지금 쌍골 덮은 간첩 새끼죠. 오히려 탄핵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야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전에 이러한 담화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런 점이고
어쩌면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저 정도도 저 새끼도 간첩이죠. 저놈이 40년 살생부를 뭐 사리분별 철없어? 저 새끼가. 정도는 아주 저 웃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유춘이도 저놈도 간첩하는 거 조금 뒤집어 씌운대잖아요 혐의를. 어떤 얘기냐면은 그 자신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역하는 거.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권이 결속으로 인해서 발의가 되고 아니 우리 대통령님이 물러나시겠다는 말을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국회에 맡겨서 그 뜻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국회가 이제 의결하면 되지. 그럼요. 그럼 첫 번째로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의결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보수 챙겨 김정은이는 뭐 공산주의자한테 또 그거 했네. 여기에 대해서 꽃을 표결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만에 하나 발의가 의결 안 될 거라든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게요. 지금 사실상 친박계에서는 개헌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임기 단축하려면 개헌해라라는 건데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발의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개헌을 하자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른바 비주류들도 탄핵안에 찬성을 했다가 뭔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개헌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헌을 해도 되지만은 개헌이라는 그 단 그 자체로 새로운 결속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치적인 노림수로 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도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자단 적기고 또 지금 제1왕적 대통령 자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여야가 합치만 되면은 개헌을 통해서 개헌을 하고 나머지 부칙에서 대통령 임기를 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시간을 정해주면은 여자로서 눈물도 참아가면서 참 이 법률이 발효된다 그러면은 진짜 저희는 눈물이 나네요. 저 양반은 12만 종북 간첩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이에요. 못 모르는 국민들 이 속에서 저렇게 또 뭐 담화에 반성과 참회가 없다고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또 저렇게 말을 몰아가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눈물이 나시겠어요. 근데 추미애 간첩 저놈도 저거 형장의 이슬로 살아져야 될 놈인데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보면 형사적 처벌은 면키 어렵고 그런 것은 아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무슨 또 꼼수의 교란체계. 어차피 돈 못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희 취재 기자들을 한 번씩 연결을 해서 각 당 상황과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와대로 가봅니다. 네, 김미선 기자. 지금 자세한 소식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담화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조금 전에 최순실 사태 이후 세 번째 담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들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죠. 헌법적 절차지. 그러니까요, 제대로.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 또는 인용 가능성이 임마 그건 이 TV 조선 이 간첩 새끼들이 인용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들어봤느냐 이 개떡 같은 TV 조선 이 간첩 새끼들아. 어제 새누리당 친박 중진 의원들도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명예퇴진을 건의하면서 이 헌법을 어길 수 없다는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겁니다. 그렇죠. 저거는 법을 지켜야지. 사과를 한다 해도 불만과 실망을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또 지난 18년 동안 함께한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눈물 났어요.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것도 팩트입니다. 네, 팩트예요. 하실 분도 아니고. 다만 얼마나 깨끗하신 분일 주변을 텐데.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가까운 시일에 도상이 밝히겠다고 해서 추후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야당 상황도 들어봅니다. 네, 야당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이번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당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3차 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으며 하야는 북한의 지령이고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 발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조금 전에는 탄핵 발의 서명도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탄핵 절차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대통령 퇴진 발언에 대해 발언 배경이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잠시 후인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경주 수석대변인은 탄핵과 관련한 일정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우리 한성주 대표님의 소리를 그걸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같이 보시면서 하실까요? 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이제 네, 이렇게 지켜본 한성주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통령님께서 이제 공을 국회에다 넘기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도 줄이고 하는 헌법적 절차를 따라서 가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대통령 하야만 하라고 하면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제 공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 퇴임 일정 이러한 것들을 딱 짜서 제시를 하면 대통령께서 받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이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제 뭐 탄핵 절차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171명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탄핵에 이 사인은 하시고 당내에서 하는 건 하시고 국회에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간첩과 추미애 간첩과 박지원 간첩과 심상정 간첩이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니까 나는 찬성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야당 의원들도 나와주시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탄핵 찬성했다고 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12월 2일 날 표결로 간다면 거기에서 심판을 하는 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탄핵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최순실과의 인간적 연에 의해서 잘못한 것 인정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국정원 제대로 수행하시게 하자. 그래서 탄핵을 반대해서 이제 이 정치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하자. 이렇게 이제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오늘도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을 다 또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담화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셨겠습니까? 뭐 한번 귀가 막힌 사람은 뭐 계속 막히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님의 마음도 좀 편해지시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님이셨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님이 국회에 또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회에 다 넘긴 그대로 이제는 우리는 지켜보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선동하고 아다르고 어다른 말은 할지라도 우리 한번 우리나라 대통령님인 박근혜 대통령님이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바로 이거 실시간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계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3시 05분이고요. 네, 3시 05분입니다. 담화문 발표는 이미 끝났고요. 담화문 발표 끝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장군님의 간첩안보 서울역 12월 2016년 12월 3일 3시입니다. 2시부터 저희들은 오셔서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한성주 장군님은 언제나 열려진 마음으로 땅굴안보, 간첩안보를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친박과 보수 세력을 결집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뭐 신랄 같은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중단을 이제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힘내시라고. 냉정히 바라봐야 될 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밖에도 그렇고
긍정적이지 않아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지금 앵커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게요. 일반 국민들이나 저게 야당이 볼 때는